자, 거대 정당들 지금 여러 가지 총선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당대표들이 뭐 여러 개 뛰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여러 신당들도 지금 뭔가 모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권자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을 떠나서 개혁신당에 합류해서 새 출발을 하신 이원욱 의원 지금부터 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바로 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새로운 개혁신당 소속이시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을 떠날 때 같이 탈당하신 아까 영상에 나왔어요. 김종민 의원은 새로운 미래 소속이세요. 예. 그때 당시에 새로운 미래가 또 합당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개혁신당을 지금까지 지키고 선택을 하셨거든요. 왜 새로운 미래가 아닌 개혁신당을 선택해서 지금 계시는 건가요? 저는요. 예. 뭐 이제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이나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목표 의식은 같은데 어떤 가치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 그 문제에서 약간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지금 좀 젊은 정치로 청년 정치로 좀 바꿔보고 싶다. 예.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예.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이 잘 안 바뀌는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3지대 정당을 필요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안 바뀌는데 그건 이제 기득권과 혐오, 그 서로를 악마하면서 예. 존재하고 있는 적대적 공생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 탈이념, 진영을 떠난 뭐 이런 정치를 좀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대표를 맡아볼 만한 사람이 누구냐 젊은 정치. 저는 이준석 대표라고 봤습니다. 청년 이런 데 청년. 좀 생각을 하신 거네요. 예, 청년 정치, 젊은 정치. 자, 그런데요, 지금 총선이 이제 30여일밖에 남지 네. 않았어요. 근데 사실 여론조사 보면 개혁신당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한 자릿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5% 밑으로 한 자리인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이유는 어디고 이거 어떻게 좀 타개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부족했던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는 예. 일단 개혁신당과 이준석을 동일시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까 이제 새로운 미래도 당명 논란이 좀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당명을 한번 바꾸고 새롭게 만들고 이게 당의 이름 인지도를 높인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예. 근데 지금도 이 지역에 다녀보면은 이원욱이 일단 개혁신당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의 대표인지도 모르고 이게 딱 사람이 떠오르지가 완전히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돼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그렇죠. 겁니까? 이제 정치 공화식을 제외하고는 아직 그것이 굉장히 안 돼 있어서 아마도 이게 최소한 한 5% 정도의 그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예. 어느 순간 이걸 딱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이제 공식적인 창당을 한 데는 더 이상 누구 뭐 이낙연 뭐 이준석 이런 예. 이름을 못 써.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거에 조국의 이름을 그렇게 가지고 가고 싶어 했던 이유도 그 동일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그래서 사진기는 나라 이름 조국으로 쓴 거죠. 그렇죠. 그렇게 썼다고 얘기를 하죠. 하여튼 그 고민이었던 예.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지역에서 체감되는 거라든가 뭐 그러니까 각종 개별적인 여론조사들 뭐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은 개혁신당의 후보로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전국적 정당 인지도는 그렇다라고 하는 걸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은 장명에 성공해서 완전 높은 성공했습니다. 지지율을 받았다 이게 보시는 거예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거기 있다고 거기 보십니까? 있습니다. 조국 신당이라 불렀는데 공식 이름은 조국 혁신당. 이게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또 그것만은 아니죠.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 그다음에 특히나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 예. 주로 이제 40대, 50대로 구분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검찰로부터 탄압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애틋한 감정 이런 예. 것까지 같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약간의 열성적인 지지층 이게 좀 아쉬운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애초에 지지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지지층은 주로 2030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030 이제 남성한테는 굉장히 강한 소구력이 있는데 아직 여성들에 대한 소구력이 예. 좀 부족해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해 보죠. 최근에 이제 지역구 여러 곳이 얘기하다 결국에는 경기 화성 을입니다.
근데 원래 화성을은 이원우 의원님이 지역구였는데 그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화성정으로 가시는데 화성을 출마하는 것도 사실 저희까지 뒷말이 좀 있어요. 왜 하필 화성을 갔는가? 거기는 사실상 이원우 의원의 지역구인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승계가는 과정이냐? 아니면 분리가 돼서 한 거냐인데 이거 화성을 가는 걸 뭐라고 좀 좀 설명하실까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 화성 전체가 이만큼이 100이라고 한다면 예. 한 70% 정도가 그러니까 원래 지역구에서 70% 정도가 이준석 그 대표가 선택한 화성을로 됐고요. 지금의 화성을 그치. 이 공식 명 이게 30%와 나머지 지역을 조금 더 포함시켜 가지고 화성정. 화성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우 의원이 이번에 그 새로 된 화성정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 전체 원래 화성을의 70%를 차지해서 새로 된 화성을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저하고 이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예. 이제 새로 생긴 화성정이라고 하는 곳이 일차적으로 제가 8년 전에는 거기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동네가 동탄 3동과 반월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들어왔는데 예. 8년 전에는 제 지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향 같은 곳 이런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생소하지 않은 예. 이런 곳이고요.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선택한 화성을 지역은 예. 주로 동탄 2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탄 2신도시. 예. 이루어져 있는 지역인데 거기만을 비교하면은 평균 연령이 34세.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젊음과 청년, 정치, 이것과 미래 이런 가치와 거기에 있는 유권자층의 그 소구력 이런 예. 것들이 같이 결합될 수 있는 곳이다. 아, 라고 그럼- 판단을 저희들이 한 거죠. 그러면은 이원우 의원께서 사실은 화성을 지금의 화성을과 화성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화성을을 양보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그럼- 상의해서 한 거고요. 어. 제 집이 또 화성정 지역에 있고 아 원래는 네, 저희 사무실도 아. 지금 현재 화성정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사실 설령 이거- 제가 화성 예. 을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 아마도 이준석 대표한테 양보를 했을 겁니다. 이걸 놓고 일각에서 화성을이 과연 험지냐 이준석 대표는 뭐 보수의 험지랄까지 얘기하거든요. 이게 험지냐 양지냐 개혁신당에는 어떤 땅입니까? 아니 보수의 험지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화성을 지역은 예. 그렇죠. 보수적 입장에서 보면 험지인 거죠. 어려운 곳이다. 예전에 제가 4년 전 선거 때 예. 65%를 받았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이름으로. 민주당 이름으로 받으신 그러니까 보수 거잖아요. 입장에서는 굉장히 험지죠. 그런 곳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이름으로 출마를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려운 곳입니까? 아니면 뭐 그냥 보통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쉽지 않은 지역이죠. 근데 이제 어찌 됐든지 이게 어. 젊은 정치 그리고 개혁신당의 주된 지지층이 이 2030 세대한테 있다라고 본다면 거기에서는 이제 충분히 해볼 만한 곳이다. 승산을 한번 가져볼 라고 만하다고 있고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저 바로 제 지역구였었으니까 바로 며칠 전까지만 예. 하더라도 그쪽에서 이제 오는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이런 그런 것을 보면은 굉장히 하여튼 뭐 거대 양당들이 예.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겠구나. 아, 저를 포함해서. 그렇군요. 그리고 저도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총수에서 개혁신당이 지금 목표로 생각하고 계신 의석수는 얼마입니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든 새로운 미래든 하여튼 두 정당이 합해서라도 원내 교섭단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예. 합해서 교섭단체 정도는 가능했습니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오. 이게 원내 교섭단체가 돼서 그러니까 뭐 열석을 하든 이렇게 돼서 20석이 되면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합당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합당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선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선거 연대라도 해서 예. 이게 쟤네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제3지대 정당을 원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드려야지 저희가 합당했다가 뭐 합당 결렬하고 이러면서 확 지지도가 빠졌거든요. 근데 또 다시 연대한다 그러면은 또 유권자분들이 어떻게 연대는 보실까요? 이게 지역구에서의 연대, 그다음에 이제 연대니까 예. 합당은 아니고 선거 연대는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도 민주당이 뭐 정의당과 연대하고 이런 예. 것들이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는 별도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후보 단일화 등등을 통해서 그리고 비례는 이제 별도 출마해서 이 두 당이 캐스팅 보트를 정당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그런 의석을 가져야 지금 대한민국의 이 양극단 혐오 정치가 극복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게 다른 당이지만 예. 새로운 미래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민주당 우리 개혁신당이 뭐그 5석 하고 새로운 미래가 15석 하는 한해 있더라도 예. 그 두 당이 합해가지고 교섭단체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한 1분 한 20분 남았는데요. 그럼 제가 이 질문 마지막 하나 드리죠. 개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숫자까지 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는 이번에 지역구 후보 예. 그 신청을 마무리를 했는데 예. 한 100여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100여 명. 신청이. 그럼 지역구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아니 지역구가. 지역구가 100여 개 정도 나옵니까? 아. 이제 비례 신청을 오늘부터 받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100여 명 정도가 들어왔으니 이제 내부적인 검증 절차 뭐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겠죠. 그럼 그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좀 몰려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에 좀 흩어져 있습니까? 흩어져 있습니다. 전국에 고루고루 예, 있습니까? 골고루 있습니다. 영남 지역도 있고. 수도권이 조금 더 비율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영남 혹시 호남도 있습니까? 호남도 있고. 영남 쪽도 있고. 네. 근데 수도권 비중은 높지만 예. 고루고루 전국에. 수도권 호남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미래 어느 정도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예.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야 이준석한테 잘 갔어 이런 예. 분들도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